2019년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는 내용은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1번, 허가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한다. 자, 맞나요? 많이 풀어봤죠? 맞습니다. 자, 우리 왼쪽 법 58조 1항. 자, 사내에서 도급 주면 안 되는 작업들, 이렇게 세 가지. 도금 작업, 그리고 카드 수납, 제주가, 맞죠? 그리고 허가 대상 물질 제조 사용하는 작업. 자, 이 작업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제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내 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봐주고요. 2번, 납을 재련하는 작업, 도급 금지 작업에 해당하지만 납을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틀렸죠? 우리 카드 수납, 납이을, 제주가, 재련, 주입, 가공, 가열. 맞죠? 그래서 가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부터는 자, 설명을 좀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 64조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요. 계속 뒤에서 우리 질리도록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항 읽어볼게요. 도급인은 원청이죠, 원청. 관계수급인 하청이죠. 쉽게 말하면 협력업체 하청. 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우리 사업장 내에 수급인 근로자들이 있으면 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풀기 전에 일단 우리 앞에 용어에 정리해서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 미리 좀 그려왔고. 자, 요런 뭐 제조업 사업장이라고 합시다. A의 제조업 공장이에요. 자, A는 이제 뭐 땡땡 자동차라고 하고 A가 B랑 C한테 어떤 일을 도급을 줬습니다. 우리 도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남한테 맡기는 뭐 명칭과 상관없는 뭐 계약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A 도급인. 그래서 요걸 직접 받는 사람들은 수급인입니다. 맞죠? B는 수급인, C도 수급인. 자, 그리고 여러 단계로 또 수급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D 같은 요런 분들을 우리 관계수급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수급인. 맞죠? 자, 그리고 BC도 수급인이면서 관계수급인이라고 했어요. 관계수급인. C도 관계수급인. 맞죠?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그냥 도급 주는 사람은 도급인.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계수급인이에요. 일단 이 사람들은 다 관계수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직접 도급받는 사람들은 관계수급인이면서 수급인이기도 해요. 수급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아, 무조건 관계수급인이고 A한테, 도급인한테 직접 도급받는 사람은 수급인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관계에서 A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어떤 걸 또 해야 되냐. 이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도급인, 원청이 안전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왼쪽에 1항 1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래요. 아, 다시 여기서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B씨를 구성원으로 하는, 맞죠? A, B, C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래요. 여기서 D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수급인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직접 도급받는 B, C, 그리고 자기 자신 A. 자, 그러면 협의체라는 걸 구성, 운영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이 뭘까? 시행규칙 제79조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줄여서 협의체라고 합니다. 협의체.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 요 말이 뭐냐면, 자, 도급인 A 포함돼야 되고요. B 포함되고 C는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다 포함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A, B, C 포함돼야 되고 D는 관계 수급인은 필요 없어요. 관계 수급인이기만 한 사람들 필요 없고 만약에 뭐 또 수급인이 한 명 더 있다. 한 군데 더 있다. 그러면 여기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 전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성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그리고 도급인 빠지지 말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을 협의할 것인가? 요런 내용들을 협의할 거래요. 자, 가볍게 볼게요. 작업을 언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작업장의 연락 방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리고 사업주랑 여기 도급인이겠죠.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그리고 작업 공정의 조정. 자, 이렇게 이제 혼재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협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사망을 보니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일단 요 정도만 알아놓고요. 사실 뭐 이게 답니다. 협의체에서 할 거.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 맞죠? 아까 봤었죠?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만 해서는 안 되고 A, B, C가 다 있어야 된다. 요 뜻입니다. 자, 4번.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 점검. 자, 얘도 왼쪽에서 한번 볼게요. 1호는 협의체에 관한 내용. 2호는 작업장 순회 점검에 관한 내용. 자, 이것도 누가 해야 된다? 도급인이 해야 됩니다. 도급인이. 자, 이때 뭐 수급인은 필요 없고요. 도급인은 우리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진리도록 볼 건데 시행규칙 제 80조. 자,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 점검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된대요. 요렇게. 자, 이틀에 한 번 순회 점검해야 되는 업종이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일주일에 한 번 순회 점검을 하면 되는 업종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얘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빈출되기 때문에. 저는 토건, 인재, 오금 요렇게 외웁니다.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외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뭐 다른 별다른 외우는 방법이 없으면 저랑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토건, 인재, 오금 이 업종은 이틀에 한 번 순회 점검,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순회 점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법령상 작업장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해야 한다. 자, 토건, 인재, 오금 중에 토입니다. 맞죠? 토사석 광업. 그러니까 얘들은 자주 순회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위험한 업종이란 뜻이겠죠. 토건, 인재, 오금. 그래서 4번 맞네요. 자, 5번. 건설공사 발주자는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한번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밑에 보니까 우리 건설공사 발주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맨 첫 강에서 설명했습니다. 맞죠? 건설공사 발주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 법 제70조입니다.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돼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래서 1호 보니까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뭐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어쩌고저쩌고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러면 공사를 못하니까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늘려줘야겠죠. 맞죠? 공사기간이 짧아질수록 안전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2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일 쉬운 경우는 이제 공사 대금, 그러니까 돈을 이제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공사를 못 하겠죠. 맞죠? 그 책임은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있을 겁니다. 돈 주는 사람은 건설공사 발주자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공사 도급인 이 공사를 직접 책임지고 시공하는 뭐 땡땡 종합건설 뭐 이런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줘야 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래서 5번은 그 내용이에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새로운 내용도 좀 봤는데 아는 내용도 좀 봤고 일단 얘 2번 찍고 새로운 내용은 뒤에서 계속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이제 직책이 나와요. 그 전에 왼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법 15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있죠. 관리 책임자.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분. 자, 이분은 1항 읽어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 9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했어야 됐어요. 맞죠? 근데 어떤 사업장에서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냐? 자, 요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재해율이 비교적 좀 높은 요런 사업장들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있어야 되고 요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나머지는 근로자 100명 이상.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식료품 제조업이다. 자, 미리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 식료품 제조업에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A는 지금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할게요. 식료품 제조업. 그럼 근로자가 60명이면 여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있어야 되죠. 관리 책임자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서 쭉 요쯤에 있죠. 62조 법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 읽어볼게요. 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도급, 수급 관계에 있을 때, 맞죠? 원하청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구나. 아, 그래서 요런 경우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식료품 제조업이라 할게요. A도 식료품 제조업, B도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A 근로자는 60명이면 A는 당연히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관리 책임자. 자, 그리고 지금 총괄 책임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자,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설업이 아니면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포함해서 100명 이상.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몇 개 업종들은 50명 이상. 맞죠? 자, 어쨌든 좀 치우고. 여기 지금 A도 식료품 제조업, B도 식료품 제조업이고 각각 60명, 40명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서 100명 이상이죠. 딱 100명이죠. 그러면 A에서는 관리 책임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총괄 책임자로도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총괄 책임자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A 사업장에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A, B 합쳐서 100명 이상이니까 A의 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도 돼야 되는구나. 둘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예외라기보단 여기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정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죠. 근로자 수가 적어서. 자,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 자, 보면 A의 근로자가 40명이에요. 도급인인데. 자, 근데 수급인 근로자가 더 많아요. 60명. 근데 A는 자기 근로자는 40명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가 선임 안 해도 되죠. 50명 안 넘기 때문에. 맞죠? 자기 근로자는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근데 둘이 합쳐서 지금 100명 이상이죠. 그러면 총괄 책임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책임자는 없어도 총괄 책임자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누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뭐 대표님이나 뭐 공장장님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총괄 책임자로는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자, 또 참고로, 자, B는 60명 이상이죠. 그러면 B는 B 자체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는 또 있어야 되겠죠. 여기 관리 책임자는 있어야 되겠죠. B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 맞죠? B는 수급인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도급인만 총괄 책임자를 신경 쓰면 돼요. 아, 요런 상황에서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 요렇게 두면 되는구나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사실 요거랑은 상관없고, 이 총괄 책임자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는 여기 시행령 53조에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요렇게 5가지.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아,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그리고 도급인, 수급인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할지, 요런 걸 총괄해서 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 2호. 51조, 54조에 따른 작업 중지. 아, 사업주가 언제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때 수급인이랑 같이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구나. 요런 느낌. 3호.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자, 얘는 64조는 또 밑에서 계속 볼 건데,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이런 협의체, 순회점검, 그리고 등등등등 도급인으로서 해야 되는 안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런 것도 총괄 관리. 총괄 관리자는 도급 관계에서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그 집행의 감독. 자,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뭐냐면 우리 건설공사만 해당합니다. A라는 여기 도급인이 있어요. 그리고 뭐 B, C, D 이렇게 있고 도급인. 자,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있죠. 보통 건설공사 발주자. 자, 이 사람의 의무가 산업안전관리비를 이제 계상, 그러니까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한테. 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비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 산업법에. 그래서 도급인이 그걸 받으면 이 밑에 수급인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수급인 간에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쓸지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 이제 감독하고 이런 업무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급인의 총괄 책임자가. 맞죠? 그리고 5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자, 우리 사업장 요런데 뭐 요런 데서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수급인이 뭐 우리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수급인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그러니까 위험한 기계 기구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마찬가지로 위험한 기계 기구들 이런 걸 인증받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 치우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 치우고. 자, 그러면 문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가 아닌 거 하나 고르래요. 맞죠? 1번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의무 맞나요? 아, 직무 맞나요? 맞죠? 여기도 좀 치우고 여기 있습니다. 맞죠? 맞다. 2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맞죠? 여기 있습니다. 3번 근로자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자, 없었죠. 여기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3번 정답. 참고로 3번은 우리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제가 가볍게 설명했던 산업보건의 의사 이분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분의 직무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 4번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여기 있었죠. 맞죠? 맞다. 5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관계 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그 집행의 감독. 맞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3번은 산업보건의의 직무. 그래서 나머지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맞습니다. 3번 찍고 뒤에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거 하나씩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자, 1번 작업장 순회 점검. 자, 왼쪽에 보면 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급인은 우리 A라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 B라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맞죠? 같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하면서 작업장 순회 점검 2호에 있었습니다. 맞죠? 작업장 순회 점검. 도급인이 우리 A 근로자들이랑 B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는지 순회 점검하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었습니다. 순회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됩니까? 토건, 인재, 오금. 토건, 인재, 오금. 요 사업장은 이틀에 한 번,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 해야 됩니다. 누가요? 도급인 A가. 맞죠? 자, 계속 설명드릴 거라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자, 얘는 여기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딨냐? 바로 위에. 법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자,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업장 내에서 A 공장 내에서 B도 작업을 하는데 B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B 근로자가 뭐 안전난간 설치를 한다든지 뭐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란 말이죠. 맞죠? 안전조치, 보건조치. 자, 얘는 사실 우리 앞에서 봤던 38조, 39조 안전조치, 보건조치랑 그냥 또 동일합니다. 참고상 한 번만 보면 우리 뭐 몇 조 이런 거는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38조에서 봤던 안전조치가 있고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조치를 뭐 해야 된다. 그리고 39조에 따라서 보건조치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얘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걔에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뭐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통로 설치해야 되고, 사다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 똑같이 도급인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B가 있으면, 수급인이 있으면. 그래서 다시 요 내용은 우리 사업장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라는 뜻의 조항입니다. 자, 근데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지우고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대요. 자, 보호구 착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업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업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A는 원칙적으로 A 도급인 사업주는 이 A 소속 근로자한테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고 B는 B 소속 근로자한테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지만 노동법 중에 파견법이 있습니다. 파견법. 거기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A 근로자가 B 근로자한테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지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급관계인데 사실상 도급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근로자는 자기가 지시하고 남의 근로자한테 어떻게 작업하라고 지시하면 파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구, 안전모 쓰세요. 그리고 작업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근로자한테. 사실상 우리가 같은 사업장에 있고 도급 관계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업주잖아요. 맞죠? 각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번을 보니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하면 안 된다. 파견법 위반이다. 물론 안전조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가면 많죠. 특히 건설 현장 가면 안전모 안 쓴다고 싸우는 경우 많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1번 맞고 3번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제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자, 얘는 64조에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5호 다음 항목 요 두 가지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대피 방법 훈련. 자, 여기 보니까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맞죠? 우리 사업장, 같은 사업장을 쓰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 발생하면 경보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대피 방법 어떻게 할지 훈련하는 거. 이런 거는 도급인이 해야 되는 조치가 맞습니다. 4번.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자, 볼게요. 자, 4호 보니까 관계수급인이 근로자한테 하는, 여기서는 B가 자기 근로자한테 교육한 거를 했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자,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장에서 교육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도급수급 관계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는 A 근로자한테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자기 이제 각 개별 이제 사업주죠. 사업장이죠. 그래서 B는 B 근로자한테 따로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 근로자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사업장이기 때문에 A는 A 근로자, B는 B 근로자한테 교육을 해줘야 돼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A가 우리 수급인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원칙은 A가 A 근로자한테, B는 B 근로자한테, 자기 근로자는 자기가 교육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관계 수급인 B가 B 근로자한테 교육을 했는지를 확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확인 정도만. 맞죠? 교육을 안 했으면 교육하게 하세요 라고 이제 B 사업주한테 말해야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A가 B 근로자한테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B가 자기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맞죠? 그래서 맞아요. 4번. 5번.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확인. 이것도 확인이죠. 맞습니다. 자, 보면 7호.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확인. 이것도 이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안 했으면 이제 A가 B 사업주한테 안 돼 있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 돼 있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몇 개 봤네요. 요런 거, 그리고 4호, 2호, 1호까지. 아, 요런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누가? 도급인이 요런 조치를 하는 게 맞구나. 자, 근데 보호구 착용 지시 그리고 직접적인 작업 행동에 관한 이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맞죠? 그래서 정답 2번 찍고 또 뒤에서 더 많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그리고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씩 읽어보고 우리 찾아볼게요. 1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일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 우리 계속 볼 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도급인 A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B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계속 보는 거 계속 볼 겁니다. 일단 작업장 순회 점검 2호 작업장 순회 점검을 토사석 광업은 일주일에 1회 해야 되냐? 도급인이. 아니죠. 토건, 인재, 오금은 이틀에 한 번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 점검을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 토건, 인재, 오금. 여기는 이틀에 한 번 이상. 맞죠?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 틀렸네요. 맞죠? 토건, 인재, 오금의 토가 토사석 광업이니까. 2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자, 얘는 틀렸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자, A는 원칙상 A 근로자한테만, B는 B 근로자한테만 작업 지시, 보호구 착용 지시,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업장 근로자한테 이렇게 작업 지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도급 관계이긴 하지만 각자 사업장의 각자 근로자한테 작업 지시를 하는 게 맞지, 다른 사업장의, 그러니까 수급인의
근로자한테 작업 지시하면 안 됩니다. 파견법 위반입니다. 자, 3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자, 얘 틀렸어요. 우리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자, 여기 64조 1항 1호. 우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 이 협의체를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열어야 되냐. 여기 이제 시행규칙 제79조를 또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사항을 보니까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맞죠? 매월 1회입니다. 매월 분기별 1회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요 내용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 6호에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이 뭐냐면 시행규칙 보면 되겠죠. 시행규칙 81조에 이런 겁니다.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 탈의, 수면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인이 설치하게 해주거나 그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도급인 A 너희가 설치한 것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조해 주라는 거예요. 맞죠?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B는 못 쓰게 하고 장소도 안 주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급인 A한테 우리가 설치할게요. 그러면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아니면 그런 여력이 안 되면 도급인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를 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 1항 내용을 쭉 봤었어요. 64조 1항. 근데 2항은 무슨 내용이냐? 요 내용이에요. 자,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그리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헷갈릴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작업장 순회 점검이랑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 작업장 순회 점검은 도급인이 해야 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인만 하면 돼요. 원청에서만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다시 여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자, 얘도 많이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82조 1항. 자, 아까 법에서 말한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는 다음 각호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된다. 아, 점검반도 구성해야 됩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자, 일단 도급인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원청. 그리고 관계수급인 있어야 되겠고요. 맞죠?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3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아, 여기 근로자 1명, 여기 근로자 1명. 이렇게 또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맞죠? 그래서 5번을 다시 읽어보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 점검을 할 때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여기 있죠? 도급인,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이 아니라 1명씩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틀렸죠. 옳은 것은 4번이네요. 맞죠? 그래서 계속 볼 겁니다. 얘들도.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 자, 그러면 이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2항에 따라서 건설업이랑 선박, 보트, 건조 우리 조선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박 및 보트 건조 이 두 개 업종은 2개월에 1회 이상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맞죠? 2개월에 1회 이상 나머지는 분기에 1회 이상. 아, 그렇구나.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문제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해를 해볼게요. 기억하고. 그래서 9번은 4번 찍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계속 우리 법 64조 문제예요. 자, 기억,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이 이행해야 되는 사항 맞나요? 맞죠, 맞죠. 여기 계속 나옵니다. 64조 1항 2호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하면 됩니다. 도급인이. 그래서 토건, 인재, 오금 계속 설명드려요. 요 사업장은 이틀에 한 번 순회점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면 된다. 맞죠?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다. 니은 관계수급인이 산안법 29조 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자, 요 내용 한번 볼게요. 3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그러니까 자, 우리 도급인이 이렇게 있고 수급인이 있죠. 자, 그러면 원칙은 A는 A 근로자한테 교육을 하면 되고 B는 B 근로자한테 각각 교육을 하면 돼요. 자, 맞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도급인으로서 조금 도움은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사업장이 A 사업장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를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교육할 수 있을 만한 장소, 교육장을 공유해 주든지 이런 장소 지원해 주고 자료도 좀 제공해 주는 등 이런 지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교육을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B가 B 근로자한테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소랑 자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D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자, 얘도 얘입니다. 맞죠? 여러 번 보고 있어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협의체는 얼마마다 한번 개최한다고요? 1개월입니다. 맞죠? 1개월. 자, 매월, 맞죠?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맞고. 리을.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자, 얘도 한번 봤었어요, 우리. 자, 여기 5호에 저번에는 나목을 봤는데 이번에는 가목.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 대피 방법 훈련. 자, 그러니까 비상 상황 드린 거예요. 자, 발파, 화재, 폭발, 토사, 붕괴라고 볼게요. 붕괴, 지진. 요런 재해들이 큰 재해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하고 대피 방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도급인 근로자도 그렇고 수급인 근로자도 그렇고 요런 대형 사고에 이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풀어볼게요.